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중고프로의 사람교회 중고등부 2024년 올해 이제 행복수를 맡아서 이제 그, 어, 그 뭐라고 소개하면 좋을까요? 잔소리 해주는 사람. 성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할 텐데 오늘 강의는 여러분이 찾아보는 행복술, 차이나게 행복술에 대해서 행복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실증하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맞아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해도 될까요, 이제? 예. 제 소리는 잘 들리죠? 근데 그쪽 소리가 저한테 잘 안 들리거든요. 울려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질문할 거리 있을 때 조금 앞으로 나와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올해의 행복스쿨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가진 생각들을 제가 잘 이해하여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좋은 올해의 행복스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이 시간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저와 여러분 한 2000km 떨어져 있습니다. 좋은 시대가 돼가지고 이 2000km 떨어진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잘 믿기지가 않는데요. 지금 몽골은 완전히 설국입니다. 영하 26도였고요, 오늘. 지금 이제 방에서는 좀 따뜻한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는, 올해 행복스쿨, 지금 생각으로는, 계속해서 제가 행복스쿨이 정착될 때까지 좀 섬기고 싶어서, 누가 하지 말아 할 때까지 섬기고 싶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중고등학교 시기에 이 행복스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가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얘기할 것들을 좀 보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제가 자주 이제 쓰게 될 말일 거예요. 이 비아토르라는 말이 있어요. 라틴어에. 이것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말인데 접두어 비아는 자국,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아토르는 그 자국을 만드는 사람에서 길을 가는 사람인데요. 왜 행복스쿨인데 이 비아토르부터 시작하느냐? 행복스쿨의 가장 큰 중요한 사항이 바로 여행이기 때문이거든요. 행복스쿨은 여행하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행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왜 행복스쿨에 여행하는 인간을 가지고 왔느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것 때문입니다. 요것 때문에. 우리를 개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공간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를 개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초월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순천, 광양, 이 작은 그 들꽃 푸른 사륜 교회, 굉장히 작은 교회잖아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을 좀 튀어나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오픈하고 또 여러분이 초월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이 여행한 인간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되면 행복할 수 있다는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나오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어, 인간은 여행 속에서 또 다른 사람과 다른 공간과 그 사람과 공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혼자 고독한 공간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은 왜 고독한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계속 고독한 가운데 있으라고 만나 주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독한 중에 우리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다음은 세상 앞에 우리를 내 보이시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 다른 세계관을 만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통찰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탐구할 수 있는 유익이 여행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유를 중지하면 여러분이 크게 보여서
여러분, 인간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행하는 사람이요. 여행하는 사람요? 여행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한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광양에서 태어나서 광양에서 쭉 자라서 광양에서 대학을 나오고 광양에서 결혼을 해서 광양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제가 이 광양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광양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았으면 광양을 제일 잘 알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에요. 오히려 외부에서 30년, 40년 살던 사람이 광양에 오면 광양은 왜 이렇지? 이거 왜 이렇지? 이런 의문들을 막 갖게 돼요. 그러다가 광양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다가 이 균형점을 잡으면서 광양이 좋은 점, 안 좋은 점,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면 더 좋겠는 점, 광양에서 아이를 키우면 어떤 점이 좋은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할 수 있어야 그 잠깐만요.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고 하늘나라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인간 세상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셔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시라고 그랬거든요. 즉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그랬어요. 그 뭐냐면은 예수님도 인간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잘 아시고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비교할 어떤 것을 못 만난다면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제한돼요. 저는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우리 아이들 중에 전교 1등 한 애가 있어요. 막 우쭐쭈 대면서 막 잘난 척을 해요. 그럼 그 아이는 전국에서는 몇 등일까요? 우리 학교에서 1등이 전국에서 1등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학생이 서울 가면 1등이 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서울 가면 반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서만 머무르면 내가 세상의 1등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찰을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통해 가지고 다른 공간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봐야 돼요. 이번에 지금 아시안컵 축구 한참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아시안컵 축구를 보려니까 다 제한된 지역이라고 다 끊어놨어요. 그래 볼 수가 없어. 너무 궁금해. 이강인이 슛 넣는 걸 보고 싶은데 못했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한데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평가전하고 저번에 월드컵 최종 예선전 할 때 정말 잘했잖아요. 5대 0으로 이기고 4대 0으로 이기고. 그래서 이 아시안컵에 왔을 때도 그렇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선 제일 잘할 것 같은데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제 성경에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며칠 만에 애굽으로 이동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0살 지나서는 공생애 동안 계속 이동하셨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여행자였어요. 제자들 가운데 여행을 시키면서 가르쳐 주셨고요. 삶을 공유했고 주도적인 여행자였어요. 아브라함은 익숙해져 있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그때 정말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가는 응답을 해버렸어요. 그 결과 그는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여행을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거했고요. 하나님을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셨어요. 또 있어요. 옛날에 작년에 제가 강의 한번 했죠. 요셉은 강제적으로 여행하게 되었어요.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대로 있었으면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장의 아들이었을 뿐이에요. 그것도 11번째. 그런데 이 여행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최고 강대국의 총리를 만들어 버렸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살렸고 한 족장, 한 부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요셉이 여행이 없었다면 되지 않을 일이었고요.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살았어요. 그대로 살 수도 있었으면, 살았다면, 출애굽시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미디안 땅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이집트로 가게 돼요. 다시 이집트에서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40년 동안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떼를 지켰죠. 집과 왕궁을 오갔어요. 전쟁을 했어요. 사울의 핍박을 통해 가지고 국경을 넘는 이동을 통했어요. 그러면서 최고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로마까지 갔죠.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갈 때 로마 가죠, 그죠? 어, 이때 바울은 그 2000년 전에 로마를 갔어요. 복음 전하려고. 사도행전에 보면 여행한 사람들 천지예요.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TV를 보면 여행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여행 그냥 막 가가지고 하는 것도 있죠. 우리가 볼 때 우리 중고등부에서 지향하는 행복스쿨이 지향하는 것처럼 여행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그 여행 프로그램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갔는지 잘 안 나와요. 그 여행지 내부에 있는 갈등들, 문제점들은 싹 비워놨어요. 그것도 갈등이 나온다면 재밌는 것들만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여행지의 어려움, 아픔, 힘듦 이런 것들은 멸균 처리했어요. 없애져 버렸다고요. 다만 그 여행지를 신비하고 재미있고 멋있고 흥미로운 것으로만 만들어놨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행지를 가다 보면 앞서 말했던 그 사람들은 여행지를 여행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저 이번에 와가지고 그 여기 이제 몽골 제가 섬겼던 울란바토르 선교 자녀학교에서 여행을 시키거든요. 작년에 유럽 여행을 갔는데 숙박지를 딱 예약해서 숙박지로 갔는데 그 숙박지에 있던 사람이 예약대로 받아주지 않고 자기 근무 시간 끝났다고 여행을 그냥 계약 그 방을 캔슬시킨 거예요. 하루아침에 밤에 유럽에서 잘 데가 없어져 버린 거지. 그러다가 또 밥을 먹느라고 가방을 놔뒀는데 가방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비행기 타고 다니다가 그 항공사에서 가방을 잃어버려가지고 옷을 전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도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TV에서 나오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은 그런 것들을 싹 없애져 버리죠. 만약에 옷을 잃어버렸다 해도 그 사람은 또 새 옷을 입고 나타나요. 그런 TV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여행에 우리가 혹하게 되면 세상에 주는 재미있는 여행만 찾게 되는 거죠. 안전한 여행은 뭡니까? 여행사에서 가가지고 그 도와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잤다가 먹다가 이런 여행은 힘든 게 없죠. 그죠? 그렇지만 그런 여행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여행은 그런 여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행은 뭐냐? 우린 여행을 통해서 이걸 꼭 배우려고 합니다. 이거 어려운 내용인데요. 우리 특히 지금 아직 초등학교 이제 졸업은 했겠지만 중학교 1학년 되는 학생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말일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학년 와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중고등부를 착실하게 잘 다니면 고3 때 광양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 될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공감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어요. 여기서 더해가지고 여러분이 비전 트리까지 가게 되면 어, 영어가 왜 필요한지 아마 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윤리적일 거예요. 윤리적일 거예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사람이 긴장도 하게 되고 조심도 하게 됐으면서 윤리성이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서로 같이 있기 때문에 배려해야 될 것을 몸에 이제 익숙하게 여기게 돼요. 그래서 윤리적인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행복스쿨에서 하는 이유는 요거 있습니다. 그냥 여행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여행 전에 관련 활동을 설계해야 돼요. 그래야지 앞서 말했던 분석적인 거, 통합적인 걸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행지에서 우와, 재밌네. 이것만 하면 안 되고요. 관찰하고 비교하고 보고서 쓰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능력들이 개발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교 가시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아주 어리게 보여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능력들이 개발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때까지 중고등부는 이런 걸 안 했냐? 했어요. 어떤 걸 했는지 보여줄게요. 선배들이. 우리 영석이 형이 뭐 했는지 보여줄게요. 자, 제일 처음에 1일령. 옛날이 아니죠. 군산에 갔던 적이 있어요. 군산에 갔던 적이 있는데 아마 영상으로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모여가지고 군산을 갔어요.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군산에서 미리 계획은 하지 못했지만 조를 짜가지고 군산에서 보석찾기 활동을 했어요. 팀별로 각각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 호남 지역의 쌀들을 일본군이 뺏어가는 창고였단 말입니다. 군산이. 그런 것들을 나누어져 가지고 밥값을 따로 주고 이 시간 동안에 탐방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때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는데요. 그 다음에 아펜젤러 선교사 유적지를 가서 함께 보고 그 다음에 글쓰기를 간단하게 했어요. 아마 지금 중고등부실에 붙여져 있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팀별 활동을 연습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전주도 갔죠. 통영도 갔어요. 그죠? 이거는 1일형이에요. 하루 만에 간 거. 자, 그걸 연습했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형도 연습했어요. 영석이가 아주 어렸을 때 부산에 갔어요. 그죠? 1박 2일로.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이제 코로나가 그치면서 숙박형 2박 3일을 갔어요. 그때는 뭐 했느냐? 사전 계획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팀별 식사, 팀별 활동이 이렇게 많아요. 이걸 다 팀별로 계획한 거예요. 이것은 이때 팀은 선생님들이 좀 짜줬어요. 아직까지 우리 중고등부가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하는데 친하지 않은 사람과 가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친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리더 중심으로 해가지고 팀을 짜줬어요. 이렇게 팀별 활동이 많아요. 이걸 다 그 팀이 계획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짰는데 공항에 와가지고 430은 같이 가고 나머지 부분 활동 1, 2 다 각자 간 거예요. 밥도 다 다른 데서 먹었어요. 그죠? 여기는 영리동 식당, 돼지 김치찌개 식당, 김만복 김밥 이렇게 먹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다 따로 갔어요. 또 점심도 따로 먹고 활동도 따로 했어요. 어떤 사람은 과학관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납고 간 사람도 있고 시장 간 사람도 있고 실내 동물원 간 사람도 있고 해수욕장 간 사람도 있고 테디베어 하수 간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각각 따로 갔어요. 저녁도 따로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거든요. 이것은 숙박형으로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팀은 선생님들이 짜줬고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팀별로 행동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중고등부 자체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중고등부 사람들이 비전 트립을 간 건데요. 이때는 해외를 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계속 모여가지고 비행기 티켓 끊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행 책자 구입하고 글쓰기 하고 예약하고 그다음에 역사 나라에서 공부도 하고 세부 일정도 짜고 그다음에 숙소도 예약하고
차량 예약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특강도 들었어요. 특강도. 특강을 총 6번이나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아까 내가 배고파가지고 과자를 먹으니까 막.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출국하고 갔다 왔어요. 그리고 비전 트립 자료집을 만들어가지고 중고등부실에 보면 갔다 온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고등부에서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상세한 일정을 짰는가 하면 이것은 하루 일정이에요. 하루 일정. 이게 매일매일 있었다는 겁니다. 아침에 여기를 갔다가 여기를 보고 식사를 하고 또 시엠립이란 멀리 떨어진 데까지 이동하고 짐 풀고 숙소 정보 나오고 특이사항 정리하고 예산까지 돈이 얼마 들지까지 하고 주의사항까지 다 있어요. 요거 보면 캄보디아 여행할 수가 있어. 그 정도로 세세하게 했습니다. 요까지가 이때까지 해왔던 거를 예로 들면서 왜 여행하는지를 이제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안 갔다 왔는데 이런 책자를 만들 수 있겠어요? 제가 만들면 상 줄게요. 나는 캄보디아 안 갔다 왔지만 이런 책자, 자료집 한번 보세요. 그런 자료집을 한 서너 명에서 협력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진짜 제가 큰 상을 주고 싶어요. 한 번 갔다 왔다고 해서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한 번만 가지고 부족하죠. 그 다음 비전 트립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 연습하면 이걸 중고등부 시절에 한 두세 번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대학교 딱 갔는데 MT 간다. MT 어떻게 할 건데? 어디 갈 건데? 얼마나 드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은 그거 쉽지? 나 그거 뭐 별거 아니야. 내가 짜볼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그걸 짤 수 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대학교 가면 레포트를 써요. 레포트를. 글쓰기 실력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죠. 그 다음에 특강을 듣는데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 수준의 특강을 들 수 있는 힘도 가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나가면 아까 말했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우던 방식과 비슷하게 우리가 그때처럼 할 수는 없지만 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행복 스쿨 뭐 어떻게 하는데요?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교회 학교 하는 거는 언제 거냐 하면 1800년대 영국이 산업혁명 할 때 그때 막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일하러 가고 교회는 오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교육도 못 받고 하니까 막 공장 가고 이러니까 교회에서 주일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도 좀 가르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형태하고 똑같아요. 그걸 우리 한국에서는 또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우리도 교회 학교 주일 학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학교에 1학년, 2학년, 3학년 다니잖아.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교회도 학년별로 해가지고 믿음이 다 다른데 완전히 뭉친 거예요. 믿은 지 한 10년 된 사람하고 몇 달 전에 온 사람하고 같은 반에 넣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때까지 해왔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여기 한번 도전할 만해요. 그게 과연 기독교적인가? 관심사도 다르고 또 믿은 것도 다르고 또 지금은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꼭 학년제로 옛날 200년 전의 것 모델로 해야 되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는 행복스쿨은 무학년제라는 걸 합니다. 학년이 없어요. 중학교 1이나 1학년이나 고3이나 같은 팀인 거예요. 우리 부장 선생님, 집사님이 이제 셀 아니고 팀이라고 했죠. 같은 팀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형들은 좀 도와주고 동생들은 좀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좋은 팀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행복스쿨은 이제까지는 정해진 장소 내지는 정해진 조가 일부를 계획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심화시키는 거죠. 보통 하루 갈 때 우리가 밥을 15,000원 기준으로 돈을 줬어요. 15,000원. 한 끼 먹는데 15,000원을 줬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통째로 주는 거예요. 통째로.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도시락을 싸가면 밥을 안 먹고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 우리는 간단하게 보지만 밥을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 게 따라 다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런 걸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관심을 존중하는 기독교적 진로 교육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시 화면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서 내 관심이 뭔지, 내 특성이 뭔지 존중받았던 경험 있습니까? 교회에서? 없어요? 있지 왜 없어. 칭찬받았잖아요. 칭찬. 뭐 잘하면 칭찬받았잖아요. 그죠? 그 정도였어요. 내 관심과 흥미를 존중받는 거는. 그런데 이제는 그 칭찬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하고 다윗하고 요셉하고 바울하고 똑같이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각각 다른 방법을 썼어요. 요셉은 저 시골에 있던 아이였는데 이집트로 오게 했어요. 근데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는데 저 시골로 쫓아내 버렸었어요. 완전히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방법을 쓴다는 거는 이건 기독교적인 게 아닌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딱 나를 따르라니까 따랐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르게 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어, 맨날 계시는 선생님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많은 돈이 없어요.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적절한 지점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팀 짜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팀을 충분히 존중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팀을 잘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오늘 우리 부장쌤하고 면담한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팀 못 짠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지역을 한번 여행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되면 그때 전문적인 그 셀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 모르겠는데 억지로 나를 막 어디 가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를 둘 수 있는 걸 제가 제안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번에 1학년으로 들어온 친구들 6년간 12회에서 24회의 여행을 1일형이나 2일형이나 만약에 2일형 간다면 12번 정도밖에 못 갔겠죠. 1일형 간다면 24번의 교회에서 지원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획하고 여행한다면 여러분 졸업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학교에서 체험학습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시간, 장소, 모든 것을 선생님 결정하죠. 몇 시까지 와라 하면 나는 먼저 왔는데 안 온 아이들 때문에 기다리고 나는 저기 가고 싶은데 이제 가야 된다면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집단 행동이잖아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거 다 생긴다는 게 아니고 이거 중에 하나 이상이 개발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용기와 결단력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걸 다 강화시켜 줄 겁니다. 요셉이 문서 하나 만들지 못했다가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간수가 되잖아요. 간수가 하는 일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그 요즘에 말하면 교정행정인데 그걸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 행정력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료집 만드는 중고등학생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만든 사람 있게 있겠죠. 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같이 주도적인 여행 능력이 생깁니다. 바다를 건너서 산을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사막을 지나서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와 같은 기독교 세계관이 생깁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알고 갔는데 그때 그 사람은 외국에 살다 온 사람인데도 그 예루살렘 살던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방법으로 율법에 맞는 방법으로 그 도시를 재건해 갑니다. 이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문화 비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한 말이 무엇이지요? 아는 사람 있나요? 아는 사람 손 들고 한번 말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처음으로 한 말이 뭐예요? 모르나요? 그럼 혹시 요한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했죠? 모르나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이 땅에서만 살면 보면 회개할 게 없죠. 근데 하늘나라를 아는 사람은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통찰력은 이 예수님과 같은 통찰력인데 그것은 여행을 통해서 한번 볼 겁니다. 뭐 회개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왜 이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항상 저는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끝내는 거 아시죠? 팀 모임을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 팀이 짜여지면 팀끼리 좀 친해지세요. 선생님이 정해지면 밥도 사달라 하시고요. 아, 카페 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커피 마시면 안 되는데. 뭐 음료수도 마시고요. 그 다음에 보드게임도 좀 하시고요. 그렇게 친해집시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담당 선생님인데, 제가, 며칠까지 올해 어디 갈 건지 장소만 정해주세요. 시간과 장소만 정해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한 3월 달에 어디 갈 거예요. 저희는 한 11월 달에 어디 갈 거예요. 이거는 1박형이면 2번, 하룻밤 자는 거는 숙소가 있는 것은 2번, 그 다음에 하루 만에 갔다 오는 거는 4번까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그럴 거예요. 다음 주까지는 뭐 다다음 주까지 몇 월 며칠까지는 1년 동안 어디를 1박형으로 할 건지 뭐 1일용으로 할 건지 정해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갈까 서로 협의해가지고 장소를 대충 정하는 거예요. 가령 여기 미술부 있던데 미술부는 전시를 보러 가고 싶으면 저기 하동에 가야 될까요? 하동에 전시 볼 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도와주는 것이니까 제일 좋은 전시가 있는 곳에 가세요. 서울에 가면 아주 좋은 전시관이 널려 있습니다. 음악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음악 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음악 연습하고 싶어요? 그러지 말고 가령 찬양팀을 보고 싶다면 제일 잘하는 찬양팀 찾아가서 요즘에 피아 뭐 월심이나 예수나 화요모임이나 아니면은 마커스나 하여튼 찾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보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자고. 그 다음에 그 공연, 공연하는 게 계속 뜹니다. 그러면은 예스 이스타나 여러 가지 통해 가지고 공연들, 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공연들을 보고 오는 거예요. 등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고 싶은 산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산은 2박 3일 걸릴 수도 있어요. 종주를 하면. 그럴 경우에는 굵고 진하게 2박 3일 한 번, 그 다음 1일령 한 번,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몇 월 달에 가자.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요?
도와주는 선생님이 있고 선생님이 산을 잘 모른다 이러면 우리 교회에 산을 잘 타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섭외해가지고 도우미를 삼으면 되는 거예요.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섭외를 해줄 거예요. 음악을 난 잘 못하는데 정말 음악 잘하는 유명한 사람과 만나고 싶어요 하면 그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전화하거나 도와주거나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해보세요. 광양 순천을 벗어나서 초월해야 돼요. 대신 이게 있어요. 이거 한마디 중요한 거라 또 다시 그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려면 첫 번째 말했던 거죠. 날 개방해야 돼요. 선생님 저는 뭐 잘 못하는데요. 전 좀 부끄러운데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만날 수가 없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좀 부족한 것을 들켜도 용기 있게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광양, 순천, 여수 이런 데를 초월해야 돼. 전라남도를 초월해야 돼. 알겠죠? 우리나라를 초월하는 건 비전 트립이에요. 그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결코 작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했다면, 자, 그 다음에 한 3주 후까지, 몇 월 며칠까지는, 경비를 한번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경비를 딱 얘기해 주면,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예산, 교육부 예산 해서 얼마 정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 회비가 나오겠죠. 여러분 회비. 그런데 회비를 많이 할 수 없잖아.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수익 사업을 하면 돼요. 뭘 하느냐? 군고구마를 좀 팔아. 5천 원, 뭐 한 만 원짜리 고구마를 해가지고 그거를 한 3, 4만 원 이상 되게 팔아요. 그럼 어떻게 팔아요? 군고구마를 어떻게 해요? 군고구마 기계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 거 김홍준 집사님한테 부탁하면 돼요. 네, 허락 안 받고 하는 말입니다. 남성교회에서 이제 군고구마 장사도 하고 이러려면 뭐 국내 선교부에서 하려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그래도 없으면 기도 편지를 보내가지고 후원을 받아요. 장로님, 저희가 정말 훌륭한 공연을 보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나중에 저기 만약에 야구팀, 체육팀이 생긴다면 저기 메이저리그가 와가지고 한국에서 경기를 하는데 들어가는데 15만 원이야. 하룻밤 자야 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정말 제가 스포츠 마케팅이 꿈인데 아니면 체육 선생님이 꿈인데 메이저리그를 미국 가서 볼 수는 없고 올 때 한국에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기도편 제가 회비는 이렇게 내는데 이 부분만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기도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후원금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위한 노력에는 어른들 많이 도와줄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언제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막 날짜가 나오겠죠, 월별로. 그러면 3월에 가는 팀 계획서 내세요. 이러면 계획서를 주면 돼요. 통과하면 바로 입금됩니다. 알겠죠? 여러분의 계좌로 입금이 되면 여행하고 갔다 와가지고 사진하고 보고서를 짧게 쓰면 되는 거예요. 왜 짧게 보고서 쓰느냐? 길게 쓰려면 어렵잖아. 근데 짧게 하나를 쓰면 여러분 팀이 몇 개예요? 그 팀이 간 거 싹 모으면 책이 돼요. 그건 선생님이 만들어줄 테니까 아무 염려 말고 사진이나 영상이나 보고서 간단한 양식 준 거를 해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봤자 잘 몰라요. 그죠? 선생님 따라서 하면 돼요. 선생님 도와줄 거니까. 그 다음에 팀별 선생님이 아직 안 정해졌죠. 그죠?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 중에 팀이 정해지면, 선생님 정해지면 그분들이 하실 거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재능과 흥미와 관심이 다 달라요. 도저히 저 부서는 못 해주겠다 하면 선생님들을 모시고 올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건 남의 교회에서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잡아와서라도 교사로 만들어줄 테니까 여러분 도전하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런 팀이 안 나왔는데 선생님이 예를 한번 책 읽기 좋아하고 글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저희는 3월에 평산 책방,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책방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사진을 찍고 책을 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인을 받은. 그러면 3월 달에 딱 적는 거예요. 이렇게 3월에. 하루예요. 뭐 양산이니까 하루에 갔다 올 수 있으니까 갔다 오는 길에 부산 한번 들렀다 와도 되고 교회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가기에는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벌교에 보면 태백산맥 기념관이 있어요. 조정래 문학관이 있는데 거기 가고 싶어요. 근데 벌교리가 가깝잖아. 그러면 우리가 버스 타고 벌교읍에 있는 아주 맛있는 빵집도 가서 빵도 먹고 꼬막 정식도 먹고 태백산맥 기념관 갔다가 버스 타고 올게요.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6월 달에. 그 다음에 뭐 글쓰기 좋아하는데 구례에 유명한 작가가 살고 있어요. 아,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떻게 만나요? 선생님이 도와준다니까. 누굴 만나고 싶다면 선생님이 약속도 잡아주고 여러분이 오픈할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차 타고 구례역 가가지고 구례역에서 버스가 잘 안 다니니까 택시 타고 그 집까지 가는 거예요. 갔다가 와가지고 버스 타고 오고, 기차 타고 오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추우니까 부산 백스코 도서박람회가 있답니다. 여러 백스코나 고향이나 이런 데 보면 큰, 뭐, 광주에도, 이런 그, 전람회 할 수 있는 그런 큰 건물들이 있어요. 거길 잘 보면, 도서박람회가 있대요. 이제까지 못 봤던 세계 여러 책들이 많이 나와 있대요. 가고 싶어요. 그다음에 예스24 중고서점도 있대요. 너무 멋지대요. 우리 옛날에 부산 여행 갔을 때 갔죠. 그죠? 근데 여기 왔다 갔다 하려면 부산에서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 교회에서 차량 좀 대주세요. 그러면 교회 차량으로 가도 되고 사람이 적으면 선생님 차로 가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먼저 1차적으로 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면 3월 달에 갈 그 대략적인 예산을 좀 짜보세요. 며칠까지 이렇게 하면 그때 내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중순쯤 됐을 때 3월 가는 팀 계획서 내주세요. 이러면 3월 계획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월 달쯤 지나서 벌교 간다고 했는데 계획서 내주세요. 아니요, 우리는 6월 달에 바빠서 못 가겠어요. 9월 달에 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좀 이해가 갔나요? 네, 그 다음에 1, 2월과 7, 8월은 우리 전체도 우리 같이 함께 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체 수련회가 있으니까 1, 2월, 7, 8월은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니까 그때는 팀별 활동을 좀 빼고 해주세요. 그런데 선생님, 우리는 보고서 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돈 내서 우리가 갈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갔다 오세요. 그런 방해 안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해가지고 대략적인 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45분인데 한 5분간만 질문 받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자세한 것은 또 우리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이 내일 한국 가거든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또 안내 말씀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는가요? 질문 있는 사람은 가까이 와서 요 노트북 가까이 와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질문 없나요? 네. 질문 있는 사람 저한테 카톡 보내세요. 네.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카톡 하겠습니다. 우리 새 친구 있죠? 은규가 전단 친구. 네, 있어요. 그죠? 이름 뭐죠? 이 친구 이름 뭐지? 소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친구 반가워요. 네. 좋은 시간 보내가세요. 네. 또 다른 질문 없나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뭐야 이거 초등학교에 비해서 뭐 이래 어려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어렵죠, 그죠? 우리 영석이 형도 중1 그 부산 갈 때 어려워했어요. 근데 잘 지금 의젓하잖아. 캄보디아도 갔다 오고 몽골도 갔다 왔나요? 러시아 갔다 왔죠. 러시아 갔다 오고 캄보디아 갔다 오고 행복 스쿨 뭐 다 가고 그죠? 아마 대학교 가면 차원이 다를 겁니다. 질문 없나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할까요, 집사님?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들꽃 푸른 사령교회 중고등부로서 전혀 나올 때 정말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잘 성장하여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수 한번, 예,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방송 싶으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하겠습니다. 안녕.